자, 최근에 검찰 고위급 인사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제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 인사를 두고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뭐라고 안 할게요. 자,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검사장이 와도 원칙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칙 수사 그 누구보다 제가 말하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원칙 수사를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이거예요. 인사 조율 문제에 7초간 침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불편한 심기를요,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떡밥 물죠. 떡밥 물죠.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와 관련 7초 침묵을 하니까요,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이렇게 보도합니다. MBC 7초간 침묵한 이원석. MBC 어제 인사 낼 줄 몰랐다. 패싱당한 검찰총장. JTBC 이원석 침묵과 한숨 불편 드러난 인사. 한겨레 인사 패싱 용산 갈등 모두 인정 검찰총장. 한겨레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원 교체 윤 대통령 무엇이 두려운가. 경향신문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조선일보 검찰총장 7초의 침묵. 중앙일보 전 검찰총장 대통령 가족 수사 때 장수 교체 단 한 번도 없었다. 동아일보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과 관련돼서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다 떡밥 물어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 하는 겁니까? 불만 있으면 불만 있다고 얘기하라고요. 불만이 있으면. 네? 아니 7초간 침묵한다고 언론들이 야 이원석이 침묵했다라고만 싫겠습니까? 그 침묵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고 그 침묵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비판의 떡밥으로 쓸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뭐 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했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더 씌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프레임을 깨줘도 못할 만해 이런 프레임을 더 만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딱 봐도 너무 정치적이잖아요. 이거 예상 못했겠습니까? 이거 생각 못했겠어요? 이걸 못하면 말이 안 되죠. 일개 유튜버인 저도 이해를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장직 그만둬야 된다. 너무 정치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에는요. 김건희 여사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다 보여드렸죠. 선관위도 있고요. 문재인도 있고요. 조국도 있고요. 이준석도 있고요. 김정숙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산적되어 있는 수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사 결론 냈어요? 그 수사와 관련 진척된 목소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딱 하나만 냈죠. 어떤 것만 냈습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목소리만 냈던 게 바로 이원석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리고 어떤 걸 비교해드렸습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비교해드렸어요. 뭐와 관련돼서 김정숙과 김건희 이 딱 두 가지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김정숙, 김건희 고발 사건 모두 다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모두 수사가 들어갔다고요. 같은 중앙지검, 같은 형사 1부에 모두 다 똑같이 배당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숙 입도 뻥끗 안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만 두고 전담팀 구성했고 그와 관련돼서 특수부 검사 3명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와 관련돼가지고 명품 파우치 3번이나 언론에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마치 지금의 검찰 인사가 잘못된 것처럼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7초간의 침묵으로써 표현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가 제가 오히려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습니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뭐와 관련돼서? 김정숙 옷과 관련돼서. 김정숙 옷.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어제 실제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옷을 양산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옷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한 벌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두 벌이 나왔다, 두 벌이. 제가 뭐라고 보여드렸죠?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김정숙이 스페인에서 입었던 초록색 원피스. 그게 양산에서 보였다. 그래서 이게 같은 옷인지 아닌지 제발 좀 밝혀달라 얘기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스페인에서 입었던 하얀색 블라우스. 양산에서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블라우스가 이 블라우스인지 제발 좀 밝혀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검찰 가타부타 얘기했습니까? 이원석 검찰 입장 표명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무엇보다 웃긴 건 무엇입니까? 네, 웃긴 건 뭐예요?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고발인인 최재형을 소환 조사하면서 왜 김정숙을 고발한 이종배 시의원은 왜 고발인 조사도 안 하는 겁니까? 왜 통보도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수사의 속도가 다르냐고. 할 거면 다 하라고요.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이렇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7초간의 침묵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 펼치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원석 검찰총장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검사장이 와도 원칙 수사하겠다고요? 원칙 수사 하는지 안 하는지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자,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이게 원래는 전주지검에 가 있었는데 어디로 이관을 한다는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겠다라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지검장으로 임명이 되니까 이제 그 사건을 어디로 갖고 오는 겁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오기 위해서는 누구 동의 필요합니까?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그래서 내일이죠. 16일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문재인 수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이관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관하면 되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원칙 수사겠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겠죠.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 펼칠지 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실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돼서 최재형을 피의자 소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12시간의 조사를 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물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를 고발했던 서울의 소리 최재형 측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검찰이 이와 관련돼서 갖고 와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뭐라 그랬다고요? 빈손으로 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카톡 내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카톡 내역. 그런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 카톡 대화 제출을 놓고 최재형 측과 서울의 소리 측이 서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최재형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김 여사와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 공개가 어렵다.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이 카톡 내역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치기는 뭐라는 겁니까? 오는 20일 검찰 조사 때 원본 영상과 메신저 대화 일부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 측은 못 간다. 서울의 소리치기는 까겠다. 이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까세요. 까십시오. 네? 자, 무엇보다 저는 서울의 소리도 어처구니 없는 게 왜 대화 일부를 제출합니까? 다 제출해야지. 네? 원본 영상과 메신저 대화 일부를 제출하겠다는데 왜 일부를 제출해요? 다 까야지. 왜 일부만 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설마 이래서 그런 겁니까? 설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설마 이래서 그런 겁니까? 설마 이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럽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적인 카톡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낸 메시지는 노란색입니다. 받은 메시지는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나눴다라는 카톡 내용 보십시오. 노란색이 없잖아요. 노란색이. 네? 다 흰색입니다. 다 흰색. 다 보낸 메시지라고, 받은 메시지가 아니라. 심지어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서울의 소리치기에 나와서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라는 카톡 내용 어떻게 있다고요?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의 카톡에 최재형이 2명인 거예요. 최재형이 2명. 아, 그래서 못 가는 겁니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식도 전체가 아니라 메신저 대화 일부를 제출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딱 걸린 거야. 딱 걸린 거. 제가 이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이들의 카톡 내역 까드린 겁니다. 자, 저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조작이라고 일단 결론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는 누가 밝혀내는 겁니까? 검찰이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최재형 측과 서울의 소리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동안 김건희 여사 카톡과 관련돼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나 말기를 했던 최재형이 이제는 꽁무니를 빼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가 어렵다라고. 더 나아가 서울의 소리도 전체가 아니라 대화 일부를 제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 검찰 수사하십시오. 명명백백하게 하세요.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원칙 수사 원한다고요. 어떤 거에 따라서, 물증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원칙 수사하십시오. 네? 자, 지금 저들이 말하는 카톡 내역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북송금.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김성태가 법정에서 불었어요. 대북송금 이화영이랑 협의를 했고 이재명과도 통화를 했다라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김성태에 대해서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검찰의 회유 압박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김성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유 압박 없었다. 오히려 이화영이 검찰 앞에서 탁자를 치고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탁자를 치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아니, 회유당한 사람이 검찰 앞에서 탁자 치고 소리 지릅니까? 압박받은 사람이 검찰 앞에서 탁자 치고 소리 질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김성태에 따르면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교도관들이 독 들었으면 햄버거도 못 먹겠대요.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 측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술판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김성태 측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술은커녕 햄버거도 못 먹겠다. 햄버거도. 네,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하면 됩니까?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재판부에서 선고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대북송금 사건 이제 결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화영 1심 선고 언제냐? 6월 7일. 그리고 어제 검찰로부터 3년 6개월 구형받은 김성태 선고일 언제냐? 7월 12일입니다. 길어야 2달도 안 돼요. 길어야 2달도 안 됩니다. 즉 이화영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 나오고
김성태도 대북 속금 상공으로 유죄 나오면요. 이제 누구 남은 겁니까? 이재명 혼자 남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돼서 이재명의 결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수사 의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통해서.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와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원칙 수사겠죠. 그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하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겠죠.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결론 나올지 저는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